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들 역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36,000달러 지지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던 37,500달러가 깨지면서 30,000달러 초반까지 후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성 보고서를 공개했고, 코인데스크는 올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면서 3만 달러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역대급 수준으로 나스닥과 동조화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4월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바로 또 한 방 맞았고, 이게 또 비트코인 시장으로 동조화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6월과 7월에도 적어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면서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여러 멘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분석가 딜런 르클레어가 밝힌 내용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과연 내가 2011년에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부자가 됐을 것인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80% 수준의 조정을 적어도 4번 이상 견뎌냈어야 했다라는 점을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참 생각할 부분 많이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시는 경우라면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분석과 전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더불어 매거진 블라블라 5월 첫 번째 호가 발송을 마쳤습니다. 매거진 블라블라와 채널 멤버십 후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36,000달러 지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흘 동안 10% 넘게 하락하면서 35,000달러대를 넘나들고 있는 거니까 확실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주간 종가가 36,247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에 추가 후퇴가 가능하고 3만 달러가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모멘텀 신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하락세를 확인했다. 1년 거래 범위의 바닥에 가까운 3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볼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69,000달러 최고치에서 47% 하락했는데, 이건 장기 상승 추세가 약화돼 올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100주 이동평균 36,247달러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3만 달러, 2차적으로는 17,823달러까지 하향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털은 비트코인이 그동안의 지지선이었던 38,000달러를 저항선으로 뒤집은 것 같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021년 1분기와 2분기 통합 구간이었던 28,000달러와 38,000달러 범위로 복귀를 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8일 동안 7번 급락을 하면서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준의 긴축 정책과 글로벌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드렉스 CEO 에둘 파텔은 비트코인이 거의 10% 하락하면서 지지선이 붕괴가 됐다. 현재 지지선은 32,000달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오한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제프리 할리는 위험 심리가 계속 심화될 경우에 다음 지지선은 28,000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다소 극단적 수준의 부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암호화폐와 증시는 함께 움직였다. 올해 1월 31일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가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비트코인이 효과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금과의 상관관계는 0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의 90일 상관관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90일 상관계수가 0.67을 넘어섰는데, 이건 두 자산의 상관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상관관계가 1이면 두 자산이 완전히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서로 반대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증시와 함께 동조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동조화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한 방 얻어맞으면 비트코인에도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3대 지수를 제대로 때린 것은 4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작용했고, 동시에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되면서 증시를 압박한 겁니다.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42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보다 40만 명을 더 웃돈 수준입니다. 4월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3.6%로 집계됐는데, 이건 시장 예상치 3.5%보다는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애쉬워스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42만 8천 건 늘었다라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분기 국내 총생산, 이 GDP 위축을 무시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최소한 당분간은 긴축 통화 정책을 더 흡수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라는 연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플리파이 자산운용의 CEO 폴 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연준은 금리 인상이라는 등반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올라갈 곳이 많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 그래도 6월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수준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 명분을 만들어주는 데이터가 하나 추가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입증이 된 것이어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 상황까지, 그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거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과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시장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상황은 2008년과 2001년 그리고 팬데믹 위기 당시와는 다르다. V자 형태의 회복을 만들어낼 만한 유동성이 대규모로 주입되는 것이 없고 시장은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스토리가 등장할 때까지 지루한 상황이 이어진 뒤에 다시 흐름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저가 매수 전략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팬데믹 초기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면 얼마 뒤에 영웅처럼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장이 불안함과 이 불확실성에 빠져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장기 보유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강력하다. 블랙록과 블랙스톤, 시타델 모두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통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양반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두운 전망들이 잇따르다 보니까 과연 지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투자 잘 한 것인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분석가 딜런 르클레어의 멘트가 어느 정도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2011년에 비트코인을 샀다라면 부자가 됐을 텐데, 그는 이런 멘트를 쿼트로 적은 뒤에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 아마도 당신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겁에 질려서 진작에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80% 수준의 폭락 장세에서 조정받는 상황에서 계속 홀딩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미친 수준의 확신, 그리고 정신적인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글래스노드 차트를 보면 80% 넘나 되는 하락세가 비트코인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견뎌내면서 홀딩을 했을 때 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신과 신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대충 아무거나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한 경우라면 지금 같은 장세를 버틸 힘 당연히 부족할 것이겠지만, 내가 확신해서 투자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견뎌낼 마음의 근육이 이미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 트론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카르다노가 자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제드 공개 테스트넷 버전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 알론조 하드포크로 인해서 엄청난 관심을 받을 때, 그때 딱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테스트넷 출시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이 조금 더 본격화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1달러를 이 향상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르다노의 제드, 이 알고리즘 방식으로 이번 테스트넷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카르다노 에이다는 지난해 9월 3달러 돌파 이후에 엄청난 조정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진전되면서 의미 있는 반전을 확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괜히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맞고 어쩌면 좀 더 이런 어려움이 가중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분석들을 정리하면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견뎌내야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여러 소식들 잘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